자, 이제 이거를 애프터 형태로 조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2에서 F2까지 할 건데요. 자, 하시기 전에 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명 앞에 연번이란 걸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성명부터 해서 김성태, 그 B4에서 B16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셀을 삽입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오른쪽 클릭에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셀 오른쪽으로 밀기라는 게 체크되어 있고요. 뭐 아래쪽 행전체, 열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셀을 오른쪽으로 밀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성명 앞에 연번을 적을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번이라고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부터 연번은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숫자 값들을 입력을 하는 건데, 자, 1, 2, 3 이렇게 적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엑셀을 안 써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엑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1을 적어주고요. 자, 1 적고 나서 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으로 이 값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연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B5에서 1은 적혀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통통한 마우스 포인터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전 부분으로 갖다 두게 되면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일단 복사가 돼요. 1111로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단추가 보이게 되고요. 눌러보게 되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거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숫자가 하나씩 증가돼서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증가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활용을 해요. 자,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연번은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자, 숫자 1만 남겨두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키보드 중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의 조금 오른쪽 위에 조그만 십자가 모양이 또 있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플러스죠, 그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알아서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숫자값 연번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번을 만들었으니까 제목을 이제 수정을 해 볼게요. B2에서 G2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금 혹시 저처럼 메뉴가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메뉴라고 보이는 홈, 삽입, 뭐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는데 자, 저는 홈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들이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홈이라는 부분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제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렬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자, 글꼴이나 크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글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크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제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크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연번부터 해서 합계라고 나와 있는 부분까지 이제 테두리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홈이라는 리본에 여기에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아이콘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테두리 형태, 테두리의 뭐 그 색상, 눈금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모든 테두리라는 걸 눌러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표 영역에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테두리 같은 경우는 셀 서식에 가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쉽게 아이콘을 활용해서 하는 케이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평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적기 위해서 자, B17에서 D17까지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상태에서 평균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두리도 마저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평균부터 해서 G17, 그러니까 B17에서 G17까지 선택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평균도 적을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하시는 김에 여기 보면 평균의 끝에 보게 되면 합계에 대한 평균은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X 표시를 두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을 쓰셔도 되는데 뭐 다른 테두리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게 되면 자,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테두리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여기 대각선 방향 테두리가 있거든요. 자, 먼저 선의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실선으로 그냥 둘 겁니다. 색상은 기본적으로 자동이 검정색, 지금 기본적인 색상이 돼 있을 것이고요. 자, 상향 대각선이라 해서 여기 올라가는 대각선, 또 하향 대각선이라 해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그어주시게 되면 X 표시로 테두리 설정까지 완성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X 표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설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게 되면, 자, 연번, 성명, 부서, 파워포인트, 엑셀 합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가운데 맞춤을 해서 글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좀 보기 좋게 가다듬어 볼 것이고요. 자, 지금 연번은 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라고 해서 구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글자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가감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번부터 해서 부서 이름까지 선택을 해서는 가운데 맞춤으로 글자들을 재배치해 보고 싶습니다. 그죠? 이거는 구별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글자 취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엑셀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숫자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파워포인트라는 글자가 엑셀이라는 글자랑 다르게 조금 안 보일랑 말랑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라는 이 값을 자동 맞춤으로 해서 너비를 피트하게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열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 열 값을, 그죠? 너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E와 F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우스 포인터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글자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자리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이 너비를 똑같이 엑셀에도 적용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파워포인트의 열 너비 값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E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열 너비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열 너비가 저는 9.7이 됩니다. 일단 취소든 확인이든 누르시면 되고요. 엑셀에 해당하는 그 F열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에 열 너비에 9.2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너비가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9.7이었네요. 그죠? 9.7로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엑셀과 파워포인트의 너비 값을 조절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